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플러스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2%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8월은 1년 전 이동통신료를 인하했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물가 안정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더 이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현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최근 현실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자원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자원 가격 상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소비세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본은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어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 가격이 급등해도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엔화 강세라는 대책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계속되던 엔고 트렌드는 2011년을 정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자원 가격 폭등과 엔저 현상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일본 내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일본에서 물가 상승은 판매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소비 단계로 가격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행동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가격 전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물가 상승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가격이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노사협상에서는 전년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임금 인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2% 물가 안정 목표치를 달성하고 거기에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은행의 기본 방침도 이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본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작은 공급량 증가 속도는 8월에 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 성장폭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은행은 전년 대비 80조엔이라는 증액 목표를 내걸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금 공급량은 양적 금융 완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 낮아지면 양적 금융 완화가 축소되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감소세로 돌아서면 양적 긴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관리 기준은 2012년 3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감소했고 9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자금 공급량 감소는 그 전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자금 공급량 감소에 대해 일본은행은 C19 대응 수준에 따른 일본은행의 대출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금 공급량 증가 기조 유지를 약속한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불리는 오버슈트형 커미트먼트에 어긋나지 않으며 금융정책 변경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공급량 추이를 보면 일본은행이 테이퍼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양적 긴축 시작이라는 금융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자금 공급량의 감소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양적 질적 금융 완화의 끝자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카드로 도입된 것이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적용금리 0.1%, 0%, 마이너스 0.1%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0.1%가 적용되는 기초 잔액을 과거 실적으로 고정하고 제로금리가 적용되는 매크로 가산 잔액을 일본은행 재량으로 조절한 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에서 기초 잔액과 매크로 가산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정책금리 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0.1%를 정책금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붙은 금융기관은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콜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콜 레이트나 다른 시장 금리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정책금리 잔액이 제로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정책금리 잔액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마이너스 금리 적용에 따른 금융기관 경영에 악영향이 퍼집니다. 정책금리 잔액을 한정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금리 연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 정책의 실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어느 정도의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 차이가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계속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정책 금리를 무담보 콜레이트로 되돌려 제로금리 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 금리의 유도 목표가 0%인 상태로는 일드 커브를 적절히 형성할 수 없으므로 유도 목표의 소폭인 예를 들어 플러스 0.25%의 인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4월 이후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금융정책 여건은 반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는 9월 20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완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 통계 발표 직후 예정된 9월 21일에서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새 심사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더욱이 10월 27일에서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책위원들의 물가 전망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가 전망 수준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난번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환율 하락을 이유로 금융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금융정책 흐름과 상반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존재하는 한 일본은행은 변명할 것 없는 상황에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외치며 금융 완화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정책에 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움직임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